우리가 보통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갱오프 줄여서 고프라고 하거든요. GOF라고 하는데 고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갱오프 하면 요 네 명의 뭐 그룹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네. 지금 저 되게 오래된 고프라고 책이에요. 돼 있네요. 고프. 네. 그래서 다 이 책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헤드퍼스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어디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자바 기반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CPP 기반, C샵 기반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디자인 패턴 책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모두 다 이 책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 네 명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 원칙. 솔리드. 보통 어느 책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패턴을 피면은 솔리드 원칙을부터 얘기를 해요. 이 솔리드 원칙이란 게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원칙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원리와 원칙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래밍도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소프트웨어 한 분야니까 그쵸?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이런 솔리드 원칙을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원칙 기반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코드가 깔끔해지고 유지보수도 쉬워지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5가지가 아닌데 이걸 줄여서 솔리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솔리드는 아니고요. 이거 솔리드 그룹인가 이거? 네. 이거 아시는 분 이제 많이 없을 텐데. 맞아요. 몰라도 아마 이분 않을 거예요. 알 거예요. 세상에.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솔리드가 아닐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이 솔리드 네. 이 5가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솔리드는 이 5가지의 약자예요. 단일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크 보치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 역전 원칙 해서 이걸 줄여서 앞글자 따라야죠. 세로 드립해가지고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저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겠네요. 네. 자,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건 쉬워요. 모든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요. 그렇군요. 아까 요 컴포넌트를 조합한 인스펙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각각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지고 그 책임을 완전히 캡슐화 시켜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 렌더러는 이제 렌더링만 하는 역할, 그쵸. 오디오 소스는 이제 오디오만 출력시키는 역할, 그쵸. 이렇게 따로 떼놓은 거를 단일 책임 원칙, 그쵸.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책임하고 당연히 부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시 렌더러인데 갑자기 여기서 뭐 오디오를 출력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뭐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뭐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지키게 되면은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행위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고 짧아지다 보니까 짧은 클래스가 되고 그럼 짧은 클래스가 작을수록 좀 읽기가 쉽고 그러죠.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짧은 클래스들 가지고 계속 뭐 상속을 한다거나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확장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수 있는 재사용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경우는 이 솔리드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레이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코딩 많이 하죠. 이 플레이어 하나에 안에다가 오디오 소스 뭐 여러 가지 추가하고 그리고 뭐 업데이트 구문에서 인풋도 처리하고 움직임도 처리하고 뭐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서 뭐 사운드도 플레이하고 이 플레이어란 클래스 안에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내가 커밋을 해. 그리고 프로젝트 리뷰를 팀장님한테 해달라 그래. 그럼 팀장님이 이런 표정을 질 겁니다. 여기 이런 표정을 집니다. 코딩은 이렇게 불편. 그렇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제 팀장님이 이걸 보고 좋아 하면서 편하네. 이제 커밋을 승인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플레이어가 오디오도 사용하고 인풋도 사용하고 무브먼트도 다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의존 아니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플레이 오디오 따로 있고, 플레이 인풋 따로 있고, 플레이 무브먼트 따로 있고. 각자 역할들을 이렇게 나눴군요. 그렇죠. 역할제로 나눠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해 모두 다 있지만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게 되면 이걸 좀 나눠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플레이어 오디오를 나눴다.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플레이어가 내가 직접 움직이는 플레이어도 있지만 NPC, 논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이 플레이어 오디오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원칙은 개방 폐쇄의 원칙입니다.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이라고 돼 있는데 개방 폐쇄라고 돼 있는 건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얼핏 들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듈 동작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OOP에서는 뭐 상속받아서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하고 그렇죠. 분임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변경을 될 때 새로운 동작을 추가해서 모듈 확장, 상속의 개념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모듈 확장하고 모듈 하는 일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기존에 잘 굴러가는 걸 그냥 좀 냈더라. 기존에 굴러가는 걸 잘 냅두고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이걸 확장을 하고 뭔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보통 라이브러리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서 이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수정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이제 개방 폐쇄 원칙을 잘 지켜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DLL로 배포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렉탱글이 있어요. 렉탱글이 있고 서클이 있고 우리가 이 도형의 그 부피를 계산하는 그 클래스를 만든다, 부피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렉탱글 있고 서클이 있고 그러면은 이 계산기를 만들고 이 계산기에다가 렉탱글을 계산하는 함수를 추가하고 서클을 계산하는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또 우리가 계속 뭐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도형이 늘어날 거잖아요. 뭐 옥타곤도 늘어날 수도 있고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계속 수정을 해야겠네요. get 옥타곤 에어리어, get 트라이앵글 에어리어 짝짝짝 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팀장님 또 이런 표정을 짓죠. 계속 수정한다니 불편해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방 폐쇄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쉐이프는 calculate area라는 그 추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추상 메소드를 이걸 실제 구현하는 데서 이걸 상속받아서 실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프는 렉탱글도 쉐이프고 서클도 쉐이프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렉탱글도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이걸 구현을 하고 서클도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이걸 직접 구현을 하고. 이건 뭐 확장도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럼 그 계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코드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get area에서 calculate area를 수행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옥타곤을 추가해도 아니면은 뭐 트라이앵글 추가해도 이 칼큘레이터 자체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쉐이프만 상속을 받아서 계속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상속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객체 지향 나올 때마다 뭐 렉탱글, 서클 이건 계속 나와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시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코멘트 돼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어쨌든 이론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심플화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이 되게 심플한,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원칙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파생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상속받은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방향성을 지켜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코드로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네. 왜냐면 그
OP에서 상속을 사용하면 하위 클래스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주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아이는 이제 부모의 좀 원적 방향을 지켜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원칙은 이름만 들어선 대강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리스코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이 원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라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따와서 원칙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 단어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필요는 없고 딱 이 원칙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시를 한번 같이 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서브 클래싱을 할 때 기능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 클래스에 이 기능이 있었는데 서브 클래스에서 이걸 상속을 받은 다음에 걔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무효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되긴 하지만 이 원칙인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는 기본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상속보다는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딱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 코드를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클래스 API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의 분류가 항상 클래스의 계층 구조로 딱 정확히 변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약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것도 같아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다 뭐가 하이 레벨이고 뭐가 로우 레벨이냐 그건 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도 있잖아요. 뭐 좀 객관적인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 카와 트레인을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기차. 네, 그래서 카가 있고 트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기차가 있는데 둘 다 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딱 얼핏 생각했을 때 비클이라는 이제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상속받아서 카도 만들고 트레인도 만들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상속받아온 구성이 안 하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막 상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is라는 개념이 있고 ha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is라는 개념은 그냥 그 클래스 상속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as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래도 예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봐야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클이 있고 비클 상속받아서 카랑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트럭.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차라는 거는 고포워드도 있고 후진도 있고 오른쪽을 꺾기 왼쪽 꺾기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세단도 마찬가지고 트럭도 다 마찬가지고 뭐 SUV 기본적인 뭐 자동차들은 다 여기에 비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비클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 위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고 레일 달리는 철도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클 상속받아서 트레인도 만들었어요. 근데 트레인을 만들고 얘네를 실제 막 호출하고 구현하려고 보니까 레일 같은 경우는 이 기차 같은 경우는 정해진 레일 따라서 그냥 웨이포인트대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의 그냥 뭐 레일 따라 그냥 그 고포워드 이렇게 한 느낌이죠. 전진만 있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가다가 막 교차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막 유턴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맞아요. 드리프트도 하고. 드리프트까지. 그래서 그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는 기차 같은 경우는 비클을 상속받은 다음에 고포워드랑 그러니까 전진과 후진만 구현하고 좌회전 우회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필요 없어서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럼 그렇게라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리스코프치와는 원칙엔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거를 무효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슈퍼 클래스 방향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턴 라이트와 턴 레프트가 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로 나누면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비클이라는 어느 정도 그 좀 구체적인 개념보다는 턴이 가능한지, 아예 턴어블, 그리고 아예 무버블. 턴만 따로 빼고, 그렇죠. 후진, 그 전진만 또 따로 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
전진, 후진 가능한 애, 그리고 회전이 가능한 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나눠 놓으면은 로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은 로드 비클라고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도 가능하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쵸. 같이 상상할 수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된다는 거죠. 근데 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앞뒤만, 전진과 후진만 가능한 애. 그렇기 때문에 무버블만 그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수륙 양용 같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또 그 이제 바닥 위를 달릴 수 있네. 그런 식으로 또 인터페이스를 나눠 놓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나눠 놓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들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좀 확장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즈라는 개념보다는 해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니티 컴포넌트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유니티 코드도 C샵으로 만들어진 영역은 다 깃허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도 인터페이스를 수도 없이 써댑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UI 쪽 코드를 좀 유심 깊게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뭐 셀렉터블 뭐 되게 이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인터페이스처럼 다 다뤄놓고 뭐 버튼이냐 테스트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언리얼 엔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엔진,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솔루션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통용되는 원칙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뭐 유니티뿐만 아니고 다른 걸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모든 것들 다 넣는 게 아니고 약간 역할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나눠두고 이제 나중에 객체 만들 때 이렇게 조립 형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받아라. 네,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약간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원칙은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좀 이어진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아까 거를 봤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이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그냥 큰 덩어리 인터페이스를 좀 작게 쪼개라. 인터페이스도 아까 단일 책임 원칙처럼 인터페이스도 꼭 필요한 것만 써서 좀 최대한 세분화해라 라는 게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내부 이전성을 약화하고 그만큼 또 유연성과 확장성을 좀 강화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얘도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유닛을 만든다. 하나 약간 뭐 전략 시뮬레이션 유닛, 뭐 약간 전략 시뮬레이션 유닛을 만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많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체력도 있고, 디펜스 뭐 그리고 다이 뭐 테이크, 데미지, 헬스, 달아놨구나. 그렇죠. 팀장이 이럴 거예요. 얘도 당연히 아까처럼 나누면 좋겠죠. 야 깔끔하다. 무버블, 데미저블, 스탯, 그리고 그 터질 수 있는 익스플로이드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고, 예를 들어 뭐 배럴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가능하고 터질 수가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조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닛 같은 경우는 데미지도 가능하고 움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스탯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그렇다고 너무 잘게 자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항상 그 적당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인터페이스를 작게 분리해서 나눠 놓으면은 그만큼 확장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해지를 포함 관계로 이해해서 뭐 다른 클래스로 쪼개서 멤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만 이 해지가 해당되나요? 라고. 그래서 이 내용도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건 또 언어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상속이 이게 귀결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 코드를 보통 컬러링을 해놓은 코드도 있고 미처 시간 없어서 못 해놓은 코드도 있고 그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존 역전의 원칙, 마지막 원칙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D에 해당하죠. 이것도 조금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리하는 특정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의 것을 직접 가져오면 안 되고 둘 다 추상화를 해놓고 그 추상화를 기반으로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세부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세부상이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좀 까리까리하죠.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코드를 보면은 이따가 샘플을 보면은 네.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와 클래스가 있으면 서로 클래스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직접적인 의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성, 이런 의존성, 디펜던시가 많아질수록 서로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마치 남녀 사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면 네. 안 돼요. 현실에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엮여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엮여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종속성이 있으면은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근데 서로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 A는 뭐 B에 뭘 참조하고 있고 B는 A에 뭘 참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엮여 있는 게 많으면은 네. 나는 A만 수정하고 싶은데 엮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A를 수정하면 B도 같이 항상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해야 할 일을 엮여 있는 그 n번대로 다 맞아요.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뭐 이 책에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커플링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을 때 서로 참조하는 것들 뭐 하나, 두 개 그런 식으로 좀 최소한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묶여 있으면은 당연히 얘를 수정하면은 얘에서 만약에 점 하나 얘를 빼. 그럼 엮여있는 얘도 빼야 되고 얘를 빼다 보면 얘도 빼야 되고 얘도 빼다 보면 얘도 빼야 되고 얘를 빼다 보면 얘도 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수정할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추상화시켜서 참조시켜 놓고 구체적인 구형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간의 이별을 지금 조정하고 그렇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라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존 역전의 원칙을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번엔 스위치가 있네요. 맞습니다.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죠. 뭔가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문이 열린다. 네. 뭔가 기믹 같은 거 설치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려요. 간단하죠. 뭐 그래서 스위치가 있고 여기서 톡을 호출해. 그러면 도어 클로즈를 호출합니다. 그럼 뭐 이제 액티베이트가 조건에 따라서 오픈을 한다거나, 그리고 도어가 있고 도어 오픈, 클로즈를 호출하는 거죠. 스위치가 이 도어에 있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도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딱 생각해봤을 때 스위치가 좀 뭔가 명령을 던진 애이니까 이 스위치가 하이 레벨이고 도어는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이니까 얘는 로어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상위 레벨, 하위 레벨 같은 개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의존 역전 원칙은 상위 레벨, 하위 레벨을 직접 의존하면 안 된다고 추상에 의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스위치가 있어, 도어만 있어.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확장해가지고 도어가 아니고 무슨 뭐 불바다 같은 걸 추가를 했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도어 열리는 게 아니고 약간 불바다에서 불이 올라오는 그런 걸 했다. 아니면 뭔가 터져. 뭔가 터져야 돼. 아니면 뭔가 칼 같은 게 샥 날라와야 돼. 네. 그런 식으로 기믹을 여러 개를 추가하다 보면 그럼 여기다가 이 스위치에다가 이 기믹을 다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뭐 도어뿐만이 아니고 뭐 파이어볼, 뭐 나이프, 뭐 여러 가지 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추가해서 다 이렇게 또 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나눠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터페이스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처블, 아까 인터페이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가능한 그런 걸 인터페이스를 빼주고, 그리고 도어는 이 스위처블을 상속받아서 도어란을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구체화시켜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도어가 아니고 뭐가 있을까? 또 기믹 좀 괜찮은 게 뭔가 해머가 날라오는 애다. 뭐 해머가 있다. 그럼 그 해머도 스위처블을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해주고 나면 스위치 입장에서는 스위치는 이 도어를 구체적인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스위처블 인터페이스만 갖다 쓰면 돼요. 인터페이스만?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갖다 쓰고 인터페이스 토글만 호출해주면 돼요. 아니 토글이 아니고 토글은 직접 토글 안에서 액티브와 디액티브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선 얘가 이 스위치 입장에선 얘가 뭐 도어가 되든 뭐 해머가 되든 뭐가 되든
뭐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진짜 편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계속 확장하고 DLC도 추가하고 뭐 계속 확장하고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럼 기믹을 추가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스위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추가할래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사실 보시다 보면 다 느끼겠지만 이런 이론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오픈 클래스 원칙도 다 지키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 다 지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지만 이 계속 말씀드리면서 인터페이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한다 그럴 때 추상 클래스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OOP에서는 다 상속을 받아서 하잖아요. 네. 그럼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런 상속을 받아서 그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 구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를 구체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스위처블란 걸 상속받아서 라이트도 있고 도어도 있고 NPC도 있죠. 네, 그렇죠. 이걸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즈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해지가 아니고 이즈. 해지 관계고 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이즈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스위처블 같은 경우는 뭐 딜레이도 있고, 뭐 액티베이션 타임도 있고, 뭐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다 보니까 뭐 필드, 뭐 멤버, 스태틱 멤버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도 뭐 직접 구현했다거나, 뭐 완전히 구현해 놓다거나, 아니면 뭐 부분만 구현을 해 놓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현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로봇인데 스위처블이 가능한 로봇이에요. 그럼 얘는 상속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상속. 부모 클래스가 로봇이란 클래스도 있고 스위처블란 클래스도 있어요. 그럼 얘는 로봇인데 뭔가 스위처블이 가능한 로봇이야. 뭔가 스위치가 작동하는 로봇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 로봇을 폭파시키고 싶어. 그럼 얘는 상속을 어떻게 봐야 될까? CPP 같은 경우는 다중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중 상속이라고. 안 되니까 둘 다 그냥 상속하면 되는데. 네. 쉬워요. CP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여러 클래스가 있는 걸 그냥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CPP에서 C샵을 넘을 때 이것 때문에 좀 짜증 나더라고요. 하나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무릎표 위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C샵은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구현해야 할 기능이 저 추상 클래스에 없으면 참 이게 고민이겠네요. 고민이죠. 근데 CPP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처음엔 좀 짜증 났었는데 CPP 같은 경우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지만 이 CPP에서 항상 따라온 단어가 다이아몬드 상속, 다이아몬드 상속.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클래스가 있고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1, B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B1과 B2를 둘 다 상속받아서 실환내를 만들면은 이 실환내가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 컴파일러는 야, 너 뭘 원한 거야라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솔리드 원칙이 위배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예 그냥 언어단에서 회피해서 그냥 C샵에서는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약간 안전성을 위해서 다중 상속을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아놨어요. 그래서 C샵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C샵뿐만 아니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중 상속을 허용하는 언어보다 허용하지 않는 언어가 더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CPP는 C샵보다 조금 더 오래된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 나오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고급인 상대적으로 젊은 언어들은 다 다중 상속을 막아놓고 대신 인터페이스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나는 로봇은 상속을 받고 로봇은 이즈 관계로 상속을 받고 이즈 관계로 스위처블 여러 가지 뭐 무버블, 스위처블, 뭐 데미저블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해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로봇이다. 이거는 이제 이지가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나는 로봇인데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로봇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그쵸. 해지가 되는 거고. 그쵸. 어제 약간 좀 이제 이 추상이나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딱 명확하게 있다고 보면 개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보통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대화를 하고 사용을 하니까 서로 대화할 때 이게 이지 관계냐 해지 관계냐라고 설명할 때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번째 내용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맞아요. 이 현실적인 이 객체를 우리가 이제 코드로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로 이제 프로그래머끼리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랑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완전하게 다 구현하거나 아니면 좀 일부만 구현하고 일부 남겨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선언만 가능하고 직접 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변수나 필드 같은 거는 선언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메소드와 프로퍼티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도 가능한데 인터페이스는 스태틱 멤버도 불가능하고요. 생성자를 사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액세스 한정자를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 역시 클래스니까 뭐 프로텍티드냐 뭐 프라이빗이냐 그런 것들 다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그냥 다 퉁으로 퍼블릭처럼 지급해요. 다 퍼블릭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 그냥 틀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유니티 엔진 역시 이 솔리드 원칙을 다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UI에 버튼이 있다 보면 셀렉터블 그냥 얘는 딱 봐도 클래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추상 클래스. 그렇죠. 그래서 이 셀렉터블은 상속을 받고 인터페이스는 이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구체화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쓰고 클래스는 하나 상속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UI의 버튼이에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 패키지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C샵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유니티 U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보면은 뭐 포인트 클릭 핸들러 그리고 뭐 서밋 핸들러 이런 식으로 동작마다 다 인터페이스를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이 셀렉터블을 보면은 이 셀렉터블은 UI 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 무브 핸들러, 뭐 포인터 다운, 포인터 그냥 포인터도 포인터를 퉁 안 치고 다운, 업, 뭐 엔터 그런 거 다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잘게 쪼개놔가지고 좀 너무 이 정도는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가 싶긴 할 정도로 많이 쪼개놨어요. 진짜 솔리드 규칙에 딱 지키려고 이렇게 딱 해놓은 그런 고생한 흔적이 다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유니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솔리드 원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개발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은 이 솔리드 원칙 같은 경우는 단일 책임 원칙, 클래스가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한다. 그리고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만 수정하고 그걸 변경할 이유는 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방 폐쇄 원칙은 이미 작동한 건 건드리지 않고도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리스크 오프 치환 같은 경우는 하위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본 클래스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 상속받은 하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인터페이스를 작게 유지하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딱 필요한 것만 실제로 구현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존 역전 원칙 같은 경우는 이걸 추상화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클래스에서 다른 구체 클래스에 뭐 직접 참조하는 게 아니고 추상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원칙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디자인 패턴을 하다 보면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개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솔리드 원칙을 지키면서 개발하다 보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게 되고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솔리드 원칙도 자연스럽게 서로 묶여 있어요.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이북뿐만이 아니고 디자인 패턴의 웬만한 책들은 다 이제 솔리드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설명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유니티를 가지고 하는 게임뿐만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